1년 번호 246 향당편 제11장입니다. 향당편은 즉 공자의 일상생활을 이제 적은 거니까 여기도 이제 공자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적혔습니다. 보세요. 문인어 타방이면 제배이 송지러라. 강자가 괴약한데 배이 수지하며 왈 구 미달하야 불감상인이다. 问人于他邦，再拜而送之。康子馈要，拜而受之，曰：“秋未达，不敢尝。” 안부를 묻는 거예요. 묻는다. 무엇을? 다른 사람이죠. 그 사람이 어디냐? 타방,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. 예를 들면 공자는 여러 나라를 다녔으니까 그 나라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사귀어 놓지 않았겠어요? 그리고 노나라에 돌아와서도 이제 누가 어느 나라에 간다, 윗나라에 간다, 진나라에 간다, 천나라에 간다, 정나라에 간다 그러면 그 나라 누구누구한테 꼭 안부를 좀 전해 주시오 하고 이제 갈 때 이제 보내겠죠. 공자가 심부름을 시키겠죠. 그럼 다른 나라의 친구에게 심부름을 보내 안부를 물을 때는 2번 절을 하고 보내셨다. 꼭 두 번째. 두 번째는 강자가 공자에게 약을 보내오자 절을 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.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므로 감히 이를 맛볼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거절한 거죠. 그죠? 거절한 겁니다. 그러면 위에는 됐고요. 두 번째, 강자는 개강자. 아마 공자가 후반부에는 개손 시집안하고 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통도 있고 뭐 관계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개강자가 아마 가장 그 많이 공자하고 이제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. 개강자는 아시다시피 개환자가 이름이 비인데, 개환자 이름이 산대 사. 개환자 이름이 사입니다. 이 사의 서자입니다. 이 서자가 이제 개강자입니다. 강자인데 이 강자는 이름이 비입니다. 비. 아마 뚱뚱했던 것 같아요. 살이 쪘던 것 같아요. 이 비자 쓸 때는 되게 우리도 비만 그러잖아요. 아마 등치가 크고 이제 살이 많이 쪘던 분 같아요. 개강자는 늘 공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공자에게 가끔 뭐 이것저것 선물도 보내고 또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개강자가 무슨 일인지 아마 공자에게 뭐 고마운 일이 있었던 거겠죠. 그래서 개강자에게 약을 보내주었습니다. 약을 보내줬어요. 이 괴자는 이제 선물로 보내다 이런 뜻인데 그 보시다시피 괴자 옆에 뭐가 들어있습니까? 밥 식자가 들어있죠.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을 선물로 보내준 거를 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건 다른 뜻으로 먹여주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좌우간 약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. 약. 근데 약은 지금같이 무슨 뭐 알약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끓여서 뭐 만든 그런 약이겠죠. 약을 보내줬어요. 베이수자, 이제 보내줘서 고맙잖아요. 어쨌거나 보내줬으면 반드시 절을 하고 그것을 받기는 받아요.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구 미달하여. 구는 공자 이름이니까 내가 미달하여 한 글자만 썼지만 여기는 뭐 통달하다, 효달하다, 뭐 알다 이런 뜻이죠. 아직까지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잘 보내셨지만 이게 무슨 치료약인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인지 또 뭐 어디에 먹는 약인지 뭐 어디에 좋다고 먹는 약인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불감상입니다. 감히 맛볼 수 없습니다. 이 상자를 이렇게만 썼을 때는 일찍이 상자죠. 일찍이. 미상불. 그럴 때 일찍이 상자입니다. 근데 여기는 맛본다 그랬으니까 원래는 이 상자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.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. 입구자가 붙어야 됩니다. 근데 입구자를 안 쓴 채로 그냥 상자를 썼는데 이것도 맛볼 상자다. 그래서 맛볼 수 없습니다. 자, 거절한 겁니다. 왜? 받고, 보내줘서 고맙습니다. 받고 내가 이거 모르니까
먹어서는 안 되겠나 하고 버렸다면은 뭐예요?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받기는 받은 다음에 제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제가 맛볼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이 약으로 못 먹겠습니다. 하고 거절한 거예요. 여러분들 거절할 때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거절도 아니고 고맙다고 그냥 받아만 두면은 서로가 어떻게 돼요? 나중에 못 믿게 되죠. 내가 보는 거 그거 잘 썼나? 그럼 그 다음 이제 만났을 때 먼저 얘기를 하지만 상대가 먼저 묻겠죠. 지난번에 보는 거 잘 드셨습니까? 이렇게 묻겠죠. 또 나로서는 어떤 물건을 받아서 고맙다. 그 물건 잘 썼습니다. 아니면 잘 활용했습니다.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, 이거 만약 받고 나서 먹지도 않고 버렸다 그러면 서로가 뒷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건 제가 감사합니다만 이건 저거 합니다 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주고받는 문제, 또 어떤 그 손해와 이익에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하기 어려운 말을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. 그게 뒤끝이 없대요. 예를 들면 어정쩡하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, 또 저쪽에서는 저쪽 나름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너무 많은 걸 요구해 라고 했을 때 서로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줬을 때는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느냐, 아니면 얼마의 값을 주겠느냐 라고 미리 말하기 어렵죠. 실제로는 우리 특히 저처럼 이렇게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이 참 그런 말 잘 못합니다. 누구랑 무슨 원고를 써달라 했을 때 그 원고 써주면 원고료 있습니까? 얼마 줍니까? 이런 말 못해요. 대개가 그냥 네 알았습니다 써주면,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주면 있는 대로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이 안 받는데,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해줬는데 아무 얘기가 없네 하고 느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 내 친구가 날 보고 임 선생은 참 그런데 너무 약해. 그러니까 이제는 매장하다 소리 들을지라도 무슨 누가 원고 부탁을 했을 땐 이거 원고료 있습니까? 아니면 원고는 심지어 얼마입니까? 까지 물어보고 하라고.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.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어려운 말을 미리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서로가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문화이기 때문에 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관 공자는 전 먹지 못합니다. 보내준 고맙습니다. 먹지 못합니다 하고 이 시대에 이미 거부할 것은 거부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